칸타타부터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제가 가장 먼저 음악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클래식이라고 클래식을 준비 안 했습니다. 오. 라틴 팝을 하나 준비했어요. 라틴 팝. 오. 들어보시죠. 신난다. 네, 이 음악 들어보셨죠? 네. 네, 아주 자주 사용되는 이태리 깐쪼네입니다. 깐쪼네 이제 우리나라 민요와 비슷한 형식인데요. 이제 이게 다양한 장르 버전으로 편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볼라레라는 음악인데 맨 처음에 노래가 어떻게 시작됐죠? 폴라레. 네. 오제일 이렇게 하는데. 아, 그게 응원가에도 있군요. 프로야구 응원가에도 있군요. 다 써먹고 있네. 그만큼 우리 그 마음속에 쉽게 들어오는 멜로디거든요. 네, 그래서 볼라레, 날아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였죠? 깐따레, 오오오, 깐따레, 노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게 스페인어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네. 깐타르가 노래하다라. 그렇죠. 그래서 칸타타는 깐따레 명사형이에요. 아, 노래. 노래. 그래서 이 1600, 1700년대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성악 양식 중 하나예요. 종교에서 예배 음악으로 사용이 됐고요. 밖에서는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음악극 형식으로 공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을 만날 때, 이 칸타타의 구성을 만날 때는 이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레스타티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멋지게 노래 부르는 거는 우리는 아리아라 그러죠. 네. 아리아. 근데 중간에 야 이게 노래야 대사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정을 가지고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 되는데 갑자기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레스타티보라고 하는데요. Il poco canti vengono ad offrire e vi chiedo un perdono del loro ardire. Ah, brave, vi ringrazio, quanti sono vezzosi. 아리아와 이 레스타티보 때문에 더 막 이거 뭐야 내 스타일 아니고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우리 문화를 가지고 이 칸타타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판소리인데요. 판소리. 여러분 판소리는 이제 직접 보진 않았어도 그 장면이 펼쳐지시죠. 네. 명창분이 계시고 옆에 이제 북 치시는 분, 네. 그 고수라 그러거든요. 어이. 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맨 처음에 그 명창분이 아주 멋지게 창을 막 그 애절한 걸 부르시죠. 그거를 창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하는 거를. 대한엄동 서란궁 방풍허던 털 그리고 그리고 중간에 이런 거예요. 춘향이가 임원용을 만났는데 뭐 이런 거 한 번씩 이야기하죠. 아니리. 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 고수분은 어떻게 하죠? 얼쑤. 쿵쿵 얼쑤 추임새 넣어주는. 넣죠. 예. 적벽강에다 연환계를 묻어두고 황계의 약속을 기다릴지 그때 오너라. 자, 요거를 클래식 언어로 옮겨볼게요. 창을 하죠. 네. 아리아입니다. 오. 춘향이가 이몽룡을 만났는데 어떤 특유의 발성을 넣어서 이야기를 네. 합니다. 그게 바로 클래식의 레스타티보. 어. 그 다음에 고수분, 고수가 북치죠. 네. 하나의 피아노 반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임새 넣어주시죠. 아. 얼쑤, 음. 뭐 브라보, 브라비, 브라바 이렇게 하는 하나의 같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요. 재밌는 게 판소리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칸타타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시대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네. 결국 우리가 음악을 가지고 음악극을 만들고 그 안에 구성하는 거는 다 거기서 거기란 이야기입니다. 아, 인류 공통의 느낌이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방식과 어떤 접근법만 다를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 다 클래식이 뭐 특별하게 우와 멋진 형식이다 이럴 필요가 없고 다 우리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어떤 형식을 담은 게 이 클래식이다. 네. 자, 우리가 성악하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죠? 오페라. 가장 큰 단위의 공연 자체를 오페라. 네. 그거 그렇죠. 아니에요? CF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 이 오페라.
오페라가 생각보다 큰 뜻이 없어요. 우리 오페라면 고유명사 오페라. 같잖아요. 네. 우리가 클래식 작품을 오퍼스라고 불러요. 오퍼스. 네, 작품이란 뜻입니다. 복수형이 오페라예요. 아. 작품들. 작품들이에요, 작품들. 야, 우리 작품들 보러 갈래? 뭐 없어 보이죠? 네. 왜 작품들이냐? 그 오페라 탄생 비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만들었는지. 네. 이때는 이제 16세기 후반이면요, 1590년대 막 이쯤인데 이태리가 이제 다 공국으로 나눠져 있을 시대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이런 보물지도 모임처럼 철학자, 수학자, 음악가, 화가, 뭐 소설가, 오. 또 그들의 모임을 후원하는 백작 이렇게 이제 우리의 사교 모임처럼 네, 이런 모임들처럼 이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까메라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피렌체의 한 까메라타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생각을 해보면 고대 그리스의 미술 작품도 있고 조각도 있고 건물도 있고 문학도 있는데 음악만 없어. 우리 고대 그리스 비극 문학을 바탕으로 음악을 중심에 둔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오페라입니다. 진짜 음악이 주인공이에요. 네, 음악 주인공으로. 그래서 거의 초창기는 뭐 1590년대 후반에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제 2024년이니까 거의 400년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400년의 오페라의 역사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고 흐름을 알려 그러면 양이 방대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 사진 한 장이면 400년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이 이야기가 초기 오페라의 소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1602년 이태리 음악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는 이 소재를 가지고 오페라를 만들어요. 이게 최초의 오페라는 아니지만 초기 오페라 중에 그래도 가장 오페라 형식을 띠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게 1602년이고요. 자, 그리고 1762년인데요. 160년 이후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이때 오스트리아 음악가 글루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지금 1700년대인데 아직까지 1600년대 스타일로 오페라를 만들고 있다고? 말도 안 돼. 바꿔야 돼. 시대가 너무 뒤떨어졌어. 하면서 오페라 개혁을 주장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 글루크가 제기했던 문제는 뭐냐면요. 공감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안 살고 그리고 또 음악을 중심에 놨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자꾸 이제 음악이 중심이 되니까 박자 형식을 더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얘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전쟁신이에요. 한 장수가 막 그 전쟁신에서 내 칼을 받아라, 야, 으악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 박자, 템포, 너무 형식에 박자에 맞게 맞춰서 하네요. 드라마가 완전히 로봇 연기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정통 오페라를 중요했던 사람들은 어색하겠지만 이게 정통 스타일이야. 우리는 지켜야 돼. 하지만 글루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고 오페라 개혁을 주장하면서 여러 편의 오페라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르페오의 에우리디케예요. 스토리는 똑같아요. 하지만 드라마를 좀 더 극적으로 전개를 했는데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잖아요. 네. 그리고 죽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오르페우스가 막 슬픔에 찬, 막 에우리디케 없이 어떻게 살려고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부르는 아리아가 있습니다. 그 아리아를 부르자마자 사랑의 신이 짠 나타나서 오르페우스야, 너의 사랑을 감동을 했구나. 에우리디케를 살려주마. 와. 살려주고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바꿔버려요. 아. 그러면서 당시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루크 스타일의 오페라가 또 유럽을 지배해요. 자, 그리고 나서 1858년 약 100년 뒤죠. 이때는 이제 프랑스 막 오펜바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재미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1700년대 글루크 스타일로 지금 오페라를 한다고? 말도 안 돼. 바뀌어야 돼. 노잼. 또 바꾸자. 어떻게 바꾸냐면요. 사극을 시트콤처럼 바꿔버려요. 재미를 얼마나 파격적이냐면요. 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권태기 부부예요. 맨날 부부싸움해요. 오르페오는 뒤에서 맨날 기타 치고 놀고 에우리디케는 나랑 안 놀아준다고 맨날 잔소리하고 오르페우스는 그런 잔소리가 듣기 싫고 그러던 중에 지옥에 사신 플루토가 이렇게 그 지상세계에 놀러와서 에우리디케 미모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꼬셔요. 야, 지하세계 가서 살자. 진짜 재밌어. 야, 여기 야, 너 남편이 지금 너도 안 놀라보고 맨날 지 혼자 노는데 진짜 재밌어. 가자. 그래서
꼬드김에 넘어갑니다. 막장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슬퍼하기커녕 아싸! 잔소리할 사람 없다. 아싸! 도망갔다. 자유다. 해방이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대중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야, 너는 어떻게 네 아내가 지금 지하 세계에 내려왔는데 그걸 안 구해올 수가 있냐? 맨날 이 기타 네. 치다가 이제 네. 신난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하러 내려갑니다. 근데 아이템을 하나 가져가요. 등받이를 메고 갑니다. 등받이요? 등받이. 이게 패러디 영화들 보면 결과를 뻔히 다 알고 아이템들을 장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데리고 나오다가도 뒤를 돌아보면 등받이 때문에 아. 에우리디케를 쳐다볼 수 없도록 아. 지게 같은 등받이를 메고 내려간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아. 내려갔더니 진짜 파티가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파티 때 나오는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음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캉캉입니다. 캉캉 춤추고 네. 방금 이 음악이 했던 그거.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로 가져갔는데 당시 파리 문학에는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여기에 당시 금기시했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륜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네. 네, 어떤 이런 그 이야기들. 그리고 야, 몇백 년 동안 이어온 고대 그리스 이런 신화. 야, 이거를 이렇게 저질로 만들어 하면서 반대가 심하게 좀 됩니다. 조롱했다 이렇게. 네, 문학계에서는. 그래서 그 오펜바우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치, 내가 좀 심했지? 그럼 조금만 바꿀게. 하고 그대로 발표해요. 그리고 이야. 정말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재미없던 거예요. 근데 야, 이건 너무 재밌다. 와, 대박이다 하면서 오펜바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야, 근데 이거는 기존 오페라보다 짧아. 그리고 내용이 재밌어. 그러면 오페라라는 이름은 좀 안 어울리는데 그러면 짧은 오페라다 해서 오페레타라고 장르 이름을 오페레타. 지읍니다. 예. 그러면서 이 오페레타가 이 1800년대 이제 유럽은 이제 산업화의 시대였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문화 공연을 보고 이런 시기여서 오페레타가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오페레타가 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이 오페레타가 어디를 가냐면요.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서도 야, 요즘 유럽에서 이 오페레타가 진짜 유행한다 해서 미국에서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그러면 우리 음악만 바꿔서 지금 우리 스타일로 오페레타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만든 게 뮤지컬입니다. 아, 뮤지컬. 네. 지금 이게 400년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음악을 중심에 두고 새로운 음악극을 만들자. 그리스 비극 문학,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또 오페라가 시대를 거치면서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드라마가 다듬어지고 그리고 대중들의 재미를 위해 짧아지고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고 이게 또 1900년대 오면서 또 대륙을 건너가면서 우리 스타일의 공연을 만들자 하면서 뮤지컬이 파생이 되고 지금 우리는 한 400년이 넘는 그 장르 역사를 한꺼번에 보고 있으니까 막 장르도 너무 많아, 종류도 너무 많아. 야, 이건 또 뭐야? 하지만 결국 이런 흐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드라마를 보러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페라는 처음에 접근하기 사실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카타르시스, 우리의 막장 드라마 보면 재밌잖아요. 네. 말도 안 돼 하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욕하면서 자꾸 그렇죠? 보게 되는. 야, 뭐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면서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오페라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그 추악함을 좀 해소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풀어줬던 장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in Herr Marquis, ein Mann wie Sie, soll besser in uns verstehen. The city and your parents very wealthy. Where are they now? 6 feet under, but she was 자, 클래식을 타다, 소나타. 소나타 타러 가야죠. 네, 소나레, 소나레. 울리다라는 뜻입니다. 소나타 뜻은 울림이에요. 울림. 네. 이 소나타 뜻은 아까 그 칸타타와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의 개념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악기 음악들을 포괄하는 단어로 쓰는 소나타, 그리고 아까 또 기승전결 말씀드렸죠. 네, 기승전결. 하나의 형식을 의미하는 소나타 형식, 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좀 다른 성격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악기 음악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악기 음악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죠? 목 아플 때. 춤출 때. 그거 맞네. 춤출 때. 뭐 풍악을 울려라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신나는 공간에서 음악이 없으면 신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악기 음악의 원초적인 역할은 바로 이 춤 반주였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 춤출 때 사용되는 음악들을 이제 나중에 모으게 돼요. 우리 디스코 메들리처럼 춤 하나만 추면 재미없잖아요. 네. 네. 꽁장 메들리 탁.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클래식 형식에서는 모음곡이라고 불러요. 모음곡. 춤곡을 모았다. 그래서 모음곡.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고, 자, 이 모음곡, 이 춤 반주로만 사용되었던 악기 음악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연주용으로. 그래서 맨 처음 시작된 게 협주곡이에요. 콘체르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클래식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협주곡하면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면요. 요즘 가장 핫한 이제 우리나라 음악가인 뭐 조성진 씨나 임윤찬 씨가 혼자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하고 뒤에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는 네. 그런 형식을 협주곡이라고 이제 인식하는데 그게 맞기는 한데요. 그 네. 초창기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협주곡을 콘체르토라고 부르는데 콘체르토. 어원이 콘체르타레예요. 콘체르타레. 협동하다, 경쟁하다. 어. 무대 위에서 여러 악기들이 그냥 협동하고 경쟁하는 거를 협주곡이라고 맨 처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협주곡이 조금 더 대규모로 커지게 되면서 이제 교향곡으로 더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춤곡이었다가 춤곡 행사 음악이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대 위에서 점점 규모를 늘리면서 협주곡이 생겨나고 그 다음 교향곡이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면 이제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렸죠? 기승전결. 기승전결 끝이에요. 제시부, 네. 발전부, 제음부, 코다. 왜냐면 기악 음악의 단점이 뭐냐면요, 가사가 없어요. 뭔 말하는지 몰라요. 제일 단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사랑인데 가슴 아픈 사랑인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지 행복한 사랑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좀 나름의 논리적인 장치를 갖췄어야 됐어요. 그런 형식미가 필요했고 그런 형식미가 발전돼서 굳혀진 게 바로 소나타 형식입니다. 근데 거의 진짜 기승전결처럼 가요.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기승전결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소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목들 보면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4번 뭐 이렇게 돼 있고, 바이올린 소나타, 뭐 첼로 소나타 이런 소나타라는 단어가 붙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는 기악곡이다. 뭐야? 소나타 형식을 사용했다. 네, 그냥 소나타 형식을 가진 바이올린 음악이다. 음. 근데 이게 소나타가 빠지면 또 이상해요. 베토벤 바이올린 그럼 좀 네. 성격이 없어요. 음악에 성격이 없어요. 바이올린 협주곡, 바이올린 콘체르토 이런 거기에 성격이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데 성격이 없습니다. 애매하죠? 뭐 어쩌라고 바이올린 뭐 음. 네, 이런 성격을 규정하는 것 중에 하나다. 네.